네, 안녕하세요. 4주차 1강 2장에 있는 전기 회로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과 능동 소자입니다. 능동 소자, 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능동 소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능동 소자랑 수동 소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수동 소자로 구분을 하는데 능동소자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자를 우리는 능동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압원과 전류원이 있어요. 전압원은 전압을 공급해주는 장치 또는 소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를 공급해주는 장치는 전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류원은 존재하지 않고요. 전압원이 존재합니다. 전이차를 주면은 전류가 흐르니까 어떠한 소자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전이차를 주면은 여기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전압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장치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할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SUPPLY 파워 서플라이 전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우리가 붙인 건데 이러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 이것을 우리는 능동 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원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배터리, 그 중에서 이제 건전지를 많이 보죠. 그다음에 어댑터도 있어요. 교류를 직류로 이제 바꾼 다음에 우리한테 직류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휴대폰에 어댑터, 그리고 직류 전원 공급 장치 해가지고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초적으로 발전을 시켜주는 발전기 등이 전압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류원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상적인 장치예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등가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근데 왜 이 전류원을 쓰느냐 하면은 등가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회로를 해석하는데 이 전류가 얼만큼 고정되어서 부하의 회로가 저항이 더 첨가가 되면은 병렬로도 첨가되면은 전류가 바뀌어지는데 전류가 얘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가변적인 게 아니라 가변이 안 되고 그냥 일정하게 전류를 공급해 주는 장치,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등가적으로 사용을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류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회사도 있죠. 그러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트랜지스터,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지스터는 우리 교과목에서 배우는 건 아니고 전자회로에서 배우는 건데요. 트랜지스터 또는 오프앰프 등을 사용해서 정전류원을 만들어 사용도 합니다. 그래서 부하에 따라 전류가 변하지 않는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장치를 우리는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은 전화번호를 보는 거고요. 얘는 실제적인 장치고 전류원은 거의 여러분들이 보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전류원이라고 해야지, 이런 트랜지스터나 오피앰프는 우리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데에서 이제 전류가 이 전압원에 비례해서 회로의 어떠한 값에 비례해서 얘네들이 이제 증폭을 하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전류원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나 FET는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지 어, 않기 때문에 아느나 수동수자라 구분하지 않고 능동수자로 취급을 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능동수자로 취급을 해요. 이러한 정진료를 만들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능동수자로 취급해요. 이건 말 잘못했네.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나 수동수자는 전기에너지 공급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구문을 이렇게 아누나로 바꿔서 내가 다시 업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트랜지스터 FET 등등 이런 것들은 사이리스터 SCR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다 능동소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능동소자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능동소자는 그래서 이러한 FET, 트랜지스터, 전화번, 전류원, 그리고 얘는 전화번 전류원은 그래서 그냥 전원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전원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능동소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트랜지스터 FET 이런 거 말고 그 전에 다이오드라는 게 있고요. 다이오드 등등이 우리는 능동소자로 구분을 합니다. 능동소자는 전자회로에서 가르치고 대표적인 수동소자 이런 것들이 우리 R, L, C에 해당되는 이 수동소자의 회로 해석을 우리는 회로 이론 때 배우는 겁니다. 어, 전원도 구분을 이렇게 몇 가지를 해요. 똑같은 전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독립 전화번 있고 종속 전화변이 있어요.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라고 구분해 가지고 독립 전화번, 종속 전화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류원도 독립 전류원 그리고 종속 전류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모델링, 이 전류원은 다 모델링 할 때 쓰고요. 독립전화번은 모델링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회로 해석에 그리고 실험할 때 그리고 장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죠. 자, 독립전화번, 공급하는 전압이 독립적인 실제 장치입니다. 주변에 연결된 부하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는 장치예요. 소자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건전지, 배터리, 전원장치, 발전기 등이 이 독립전화번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종속전화번은 뭡니까? 이런 건전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비례해서 감소하든 증가하든 해가지고는 전압이 공급되는 그런 장치를 우리는 독립전화번이 아니 종속전화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독립전압은 아니 종속전압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서로. 그래서 이상 장치가 아닌 실제 전압 장치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장치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내부 저항이 존재하여 최대 공급 전류 범위 내에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그러한 특징, 뭐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당연한 건 좀 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지 이제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 그냥 넘어가고요. 이상적인 장치라고 하면은 저항 성분이 존재가 안 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만들다 보니까 저항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모든 물체에는 저항이 존재하니까 저항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저항이 존재를 안 하면은 이러한 전원 장치에 내가 램프를 하나를 달았어. LED든 뭐 램프를 달았어. 아니면 삑 소리 나는 붓절을 달았어. 이렇게 했으면은 저항이 오음의 법칙은 V는 IR이라는 거거든.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5V를 넣었어. 5V를 넣었어. 이 V는 IR이 오음의 법칙이니까 I는 그러면 I는 R분의 V가 되는 거예요. 식이 R분의 V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압이 5V야 5V. 근데 저항이 0오음이래. 아예 저항이 0이래. 그러면 전류는 몇이 되겠어? 0분의 어떠한 값이잖아. 0.1오음이라고 쳐. 그러면 이때 전류는 몇 암페어야? I는 50이야 50암페어가 그러는 거야. 0.01이면 몇이 돼? 500. 0.00001이면은 0이 더 붙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0.00 이 저항이 내부 저항이 0오음이라는 얘기는 0.000000001오음도 보다 더 작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5V만 공급해도 전류가 몇 암페어가 그런다는 얘기야. 무한대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무한대 전류가 흐르면은 이 LED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다 타죠. 불이 타. 그건 줄의 법칙에 의해서 소비하는 얘가 열로 바뀌거든. 그래서 열 바뀌어가지고 얘가 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오음의 법칙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상적일 경우에는 얘네들은 연결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만드니까 이 내부에 저항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안 탄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전원 장치 건전지 만들 때에도 그래서 내부 저항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 공급 전류 범위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최대 공급 전류는 얼마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에 그 전류 몇 암페어 뜬다, 몇 암페어 흐른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최대 전류 I 맥스 뭐 이런 식으로 맥시멈 해가지고는 이게 몇 암페어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 얘기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독립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 이거는 일반적인 독립전압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전압원이든 전류든 다 전부 직류와 교류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직류와 교류의 표기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류일 경우에는 크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 해서 이렇게 긴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해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쪽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떠한 등가 부품이 여기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폐회로를 구성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류 전류원은 직류 독립 전류원은 전압원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교류는 이렇게 해서 사인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요걸 이제 교류 전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류 독립 전압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종속 전압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건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또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은 높은 전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가령 이렇게 직류 전압원을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는 얘가 5V고 얘가 3V다 하면은 전체 여기 A, B 단자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 몇 볼트가 걸려? 8V가 걸리더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여기를 마이너스로 재고 여기를 플러스로 재면은 얘는 몇 볼트가 될까? 마이너스 8V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8V.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이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이제 물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 전류는 이렇게 마이너스 I 여기는 I라고 달아주는 것이죠.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이쪽 흐르는 것에 반대로 흐르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회로를 해석할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오타 같은데 여기가 지금 부호가 잘못됐죠. 여기는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근데 여기 짧은 쪽이 플러스로 되어 있죠. 요건 그냥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그림 회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어요. 이랬을 때 A, B 두 단자를 V의 A, B를 측정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V1 그리고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2로 해서 전압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가령 얘가 5V고 얘가 3V면은 5 빼기 3 해가지고 2V의 건전지를 그냥 이렇게 달아준 거랑도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2V의 하나의 건전지를 쓴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 이렇게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는 이렇게 연결하지 않아요. 직렬로 연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렬 연결. 얘도 직렬은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게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건전지나 이 건전지 둘 중에 하나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므로 그 영향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그 회로 내에 부품이 과열돼 가지고 타버립니다. 뻥 소리가 나면서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부수적으로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도 사용하고요. 뭐 교류까지도 다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직렬 연결할 때는 높은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공급 전압이 서로 다른 3, 5, 6V가 있으면은 등을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 방법은 좋지 않아요. 높은 전압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안 쓰고 직렬로 연결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전원의 병렬 접속에 대해서는 3장 밀만의 법칙에서 다루겠어요. 또한 전압을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 극성을 동일한 방향으로 꼭 연결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아까 그 그림이죠. 지금 보면 이 그림 2.2를 한 번 더 저기다 갖고 왔어요. 계산을 하는 거. V1 더하기 V2가 그래서 그림 A는 총전압이 증가한다라는 거 좀 전에 설명했죠. 그림 B는 감소를 해요. 총전압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연결하면 전원의 내부 장치로 장시간 큰 전류가 흘러들어 폭발성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옷하고 이 그림 B번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2.1.2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지의 직렬 연결에서 V1이 이건데 얘는 3V고 V2는 얘는 6V, V3는 얘는 9V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네. 극성이 같은 게 V1과 V3가 극성이 같네요. 그랬을 경우 이 A, B 단자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될 경우 얘는 몇 볼트가 걸리겠냐라는 것이에요. 몇 볼트가 걸릴까요? 9 더하기 3은 12. 12에서 6 빼지니까 6볼트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얘를 갖다가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쟀어. 이렇게 쟀어. 그러면 얘는 몇 볼트가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6V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험할 때 DC 파워 스플라이를 쓸 겁니다. 파워 스플라이 POWER SUPPLY 를 쓰게 될 경우 극성을 아까 잭으로 클립이다 이렇게 잘못 찍을 경우에는 플러스 6V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가 제대로 본 거고요. 마이너스가 뜬다는 얘기는 극성이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V다라는 거 다 따라놨죠. 다음엔 종속 전화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알아본 건 독립 전화번이었어요. 지금은 종속 전화번입니다. 종속 전화번은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해요. 종속된다라는 얘기, 비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달아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달아주죠. 그래서 입력 전압에 비례하여 공급 전압이 결정되는, 즉 종속된다라는 얘기에 입력 전압에 또는 회로에 종속되는 거야. 그래서 회로에 종속되는 전압원이다라는 겁니다. 공급하는 전압이 독립 전압원처럼 독립적으로 5V를 공급한다든지 10V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회로 내의 특정 전압 전류가스 비례해서 5에서 뭐 대충 10V 정도의 전압을 공급할 수 있어. 이때 비례하는 이 비례 상수는 베타는 어느 정도야, 뭐 증폭률은 어느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종속 전압원이라고 하고, 그건 이제 이런 것들은 가상적인 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상적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은 독립 전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소자 하나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장치예요. 독립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씁니다. 종속은 다이아몬드고, 그래서 회로 해석을 위해 사용하고요.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는 소자로 간주를 합니다. 일정한 거야,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냥 5A면 5A, 10A면 10A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왜 가상적인데 왜 이런 거 씁니까? 회로 해석을 위해서 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복잡한 회로에서 전류가 이러한 여기 주변 회로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비례해 가지고 이러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흐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회로 해석을 위해서. 나중에 복잡한 회로든 나오면 그때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단일 소자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나 오프앰프 등등을 별개를 다 달아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전류원 장치를 그래서 만들어서 사용을 독립전류원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산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서 아니 만들어서 팔기도 하죠.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종속 전류 한번 보겠습니다.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하고 전류니까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화살표 이렇게 표현했지. 전압일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썼는데 전류일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전이차를 갖다가 이렇게 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해가지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으로 달아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로 달아줬죠.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종속 전류원이다 라는 것이고요. 회로인의 특정한 값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류 증폭 특성 모델을 모델링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모델링이라는 단어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면 그때 설명할게요. 뭐 아파트 분양 사무실 가면 모델하우스 간다라고 하죠. 그거 왜 모델하우스라고 줬어? 그게 모델이 되니까. 견본주택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건 이제 모델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평 아파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는 거고, 우리 회로에서도 전류가 어떻게 흘러 라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흐르는가를 미리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종속 전류원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이제 2.2 저항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수동소자가 RLC라고 아까 내 능동소자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로이론은 이 RLC를 배우는 겁니다. 이 RLC에 대한 오음의 법칙 등 여러 가지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러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전류 법칙, 뭐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한 특성이 성립되는 이러한 소자들이에요. 그래서 RLC 대표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 저항기예요. 오음의 법칙인 겁니다. 오음의 법칙이 여기 이제 오음의 법칙 뭐 다 여기 다 적용돼요. 저항기라는 것은 이런 수동소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거야. 즉 에너지를 소비하여 일을 하는 대표적인 수동소자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제한을 하죠. 전류의 흐름을 제한을 함으로써 이때 열을 발생시키고, 이때 주울열이 주울열이 이런 것들은 이제 주울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거든. 그래서 주울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그래서 P는 IV라는 그러한 주울열 뭐 그런 것들 나와지는데, 이건 나중에 또 나중에 다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려고 이 저항기 다는 거야. 어떠한 LED가 있어. LED 많이 얘기 들었죠? 또는 뭐 램프 있어.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그거 전류가 과전류가 흐르면 얘 타거든. 이렇게 열을 발생시켜 타버리거든. 또는 뻥 터져요. 그런 거 제한하기 위해서 뭘 쓴다는 얘기야? 이 저항 쓴다라는 얘기야. 저항기 쓴다라는 얘기야. 저항기. 이 저항기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선 그린 다음에 이렇게 기호로 R자 쓰면 돼요. 기호 R자 쓰면 되고, 도식적으로는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됩니다. 모양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다 그리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딱 그린다라는 겁니다. 기호는 R, 단위는 오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호로는 오음의 단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메가로 표현을 하죠. 여기 오음의 단위예요. 저항의 단위예요. 이러한 저항기의 재질로는 비금속으로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요. 탄소 저항기,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탄소 저항기 많이 씁니다. 또는 산화석, 규화, 몰리브덴 등이 비금속 저항체에 속하고, 금속 저항체로는 니크롬 같은 경우 많이 쓰죠. 그래서 니크롬 발열체, 원, 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사용해 가지고 전열을 얼마나 전열 장치 이런 거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
망가닌 같은 거, 뭐 구리, 망가니즈, 니켈, 합금 이런 것들 재료학과 이런 데서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고 콘스탄탄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 요소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저항은 이런 탄소 저항기 사용합니다. 생긴 것으로는 이거 생긴 거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생긴 거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회로에 실험할 때는 이런 저항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이걸 저항이라고 얘기해. 저항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야 되고 레지스터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냥 저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저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저항 가져와 하면 이거 갖고 가면 돼요. 자, 이런 저항 그래서 몇 오음짜리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거든. 그러면은 자, 저거 아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요걸 먼저 설명을 해야 돼. 전압을 공급을 했어. 몇 암페어 V볼트의 전압을 공급을 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도선에도 저항체가 저항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렇게 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전이차가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야지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류가 전류를 안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그냥 끊어버리면 돼. 끊어버리면 돼. 전류 이렇게 여기 이렇게 끊어. 이렇게 뭐 벤치나 니퍼나 뭐 이런 거 갖고 여기 끊어. 롱루즈 같은 경우로도 끊어. 그러면 여기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이 도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때 이 저항은 얼마나 나다는 얘기야? 저항 값은 무한대라는 얘기지. 저항 R은 무한대의 5ohm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무한대의 5ohm이라 끊어져 있을 때는 뭐 그 얘기는 끊어졌다라는 얘기는 이렇게만 선이 이렇게만 되어 있어도 얘는 전류가 안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 선을 연결을 전혀 안 하고 건전지만 이렇게 놨으면은 건전지만 이렇게 놓으면 얘 흘러? 안 흐르잖아.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저항값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흐르려면은 무조건 도선이 연결이 되어야 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연결된 것을 우리는 폐회로라고 얘기를 해. 폐회로라고 얘기를 해. 폐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연결을 되는데 전류가 또 많이 흐르면은 이걸 손으로 만지면 우리가 전류 감전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단다? 저항을 단다라는 얘기예요. 저항을 이렇게 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LED나 뭐 붙여 소리 내는 거 그런 것들을 안 타게 하려고 저항을 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적절한 적절한 저항을 달아줘야 되겠는데 이 저항은 그러면 어떤 것이 적절한 건가? 그것이 또 우리가 알아야겠네. 그래서 먼저 저항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류가 왕창 흐르려면은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르려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전류라고 하지 않고 물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워터, WATER. 요 통로가 이게 통이야, 통. 하나의 안에가 텅 빈 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 이러한 입구가 넓은 단면적 A가 단면적을 에이리어라고 해가지고 A라고 쓸게요. 또는 어떤 책들은 S로 표현하는 책도 있는데 우리 교재는 에어리어라고 표현을 해놨네. 이 단면적이 넓고 단면적이 이게 이렇게 좁아. 그러면 물이 어떤 게 더 많이 쫙 들어갈 수 있을까? 얘가 더 많이 흐르지. 그 얘기는 저항이 이 통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전류에 대해서 저항이 약하다는 얘기야, 세다는 얘기야. 얘는 저항이 약하다는 얘기네, 그치? 즉 저항이 이 단면적에 대해서는 반비례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는 얘에 비해서는 얘는 전류가 잘 안 흐르지.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야. 저항이 세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류에 대해서는 저항이 잘 안 흐르게 한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저항기는 저항 R값이 크다라는 얘기야.
왜 어떨 때 이 단면적이 작을 때. 그래서 단면적에 대해서는 반비례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번에는 동일한 면적이야. 그런 면적에 이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할게요. 길이가 L이 이렇게 짧은 통이 있고 또는 이렇게 긴 통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물을 갖다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이쪽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느 게 더 빨리 나와? 이 짧은 게 더 빨리 나오지. 긴 거는 늦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짧은 거는 저항이 어떻다는 얘기야? 약하고 긴 거는 어떻다는 얘기야? 저항이 세다라는 얘기인 거네. 크다라는 얘기인 거네. 그럼 길이가 긴 거에 대해서는 저항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가 작은 거에 대해서는 저항체가 작다라는 얘기네. 그치? 작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길이 L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에 대해서 식을 갖다 이렇게 비례 특성을 달아놨는데 이거 갖고만 정확하게 되지가 않더라는 얘기야. 어떨 때 또 이 값이 또 동일한 통로고 동일한 단면적이고 동일한 길인데도 그 값이 바뀌네. 이 저항기를 전류가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 저항체를 뭐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값이 저항값이 바뀌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비례 상수 하나 쓰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로로 이렇게 표현해요. 로 RHO라고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로. 어떤 책들은 또 시그마로 쓰는 책들도 있어요. 어쨌든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뭐 수학할 때는 이제 이런 걸 시그마라고 하는데 이거 대문자고 소문자 할 때는 이렇게 쓰는 시그마 있어요. 쓰는 책도 있는데 우리 교재는 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로라고 해놓고 웬 비례상수야. 그래서 비례상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고 이 비례상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거 비례상수인데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저항률이라고 얘기해요. 저항률. 또는 어떤 책은 고유저항이라고도 얘기해. 고유저항이라고 얘기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항 R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데 이거 두 개 가지만으로는 이 저항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 그래서 비례상수 하나 쓰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로로 얘기를 하고 얘를 갖다가 우리는 저항률 또는 어떠한 부품의 어떠한 저항에 어떠한 재질의 고유 저항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유 저항은 온도 이런 거에 따라 또 영향을 또 뭐 재질뿐만 아니라 온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값이 변한다라는 것이야. 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저항률 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 요 내용을 한번 더 보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항 R이라는 놈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비례상수 로 쓴다라고 로라고 읽으면 돼. RHO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니까 그래서 얘 갖고 단위를 한번 볼게요. 얘의 단위는 오음이야. 이놈은 단면적과 길이 L의 반비례해. 그리고 그 비례상수 로 써주면 돼. 자, 단면적 얘기했지. 단면적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구하잖아. 여기도 MKS 단위 쓰면 미터니까 여기 미터를 두 번 곱하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지. 여기 미터 여기 단위는 미터로 쓰면 되겠네.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다 이렇게 미터로 바뀌어있죠. 미터로. 그러므로 로라는 놈은 쫙 이쪽으로 넘겨주면 R 곱하기 그 다음에 L분의 A로 써줄 수가 있겠네. 그러면 R의 단위는 뭐였어?
오음이지. 오음. 이 단면적의 단위는 뭐야? 지금 제곱미터지. 그리고 길이 단위는 뭐야? 미터지. 해서 이게 약분하니까 이것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 오hm 곱하기 미터가 되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오음미터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고유 저항 또 저항률이라고 하는 이 로의 단위는 오음미터다 라고 하는 이 단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유도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으로 나가서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단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저항률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유도해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체의 단면적이 0.002 제곱미터이고 단면적 A가 이렇대. 길이 L이 이거래. 미터래. 2미터래. 2미터. 의 저항률이 이거래요. 저항률이 이거래. 로래. 로. 저항 값을 구하라. 저항 R은 그래서 로에 곱하기 A분의 L인 건데 로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A는 단면적은 0.002 제곱미터 이고 그리고 길이 L은 2m래. 2m. 이거 단위는 뭐 여기는 지금 얘는 지금 5m 했으니까 5m. 이거 뭐 단위까지 다 쓰기는 좀 그러네. 그래서 0.00이니까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여기다 공 3개 달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분모는 여기 2고 여기는 2000이 되네. 2000. 약분하니까 1000이 되는 것이고 1000 곱하기 1000이랑 2의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니까 몇이 되겠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네요.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항값은 2 곱하기 2mΩ 이런 저항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5ohm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구 벌써 37분이 됐구나. 여기까지만 어이구 저항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네, 이렇게 해서 예제 2.1까지 보고요. 여러분들 졸면 안 되죠? 저항의 온도 계수부터 좀 쉬었다가 2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거 넘어가가지고 안 나와지네 지금. 내 컴퓨터가 좀 늦어졌는 것 같아 이제. 자 이렇게 하고요. 좀 쉬었다가 2강 때 요 내용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8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